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예윤이고요. 오른손잡이 운해라는 부주산골 증군 수술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했었죠. 네, 요즘은 컨텐츠를 올리지 않아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기는 좀 민망스러운데요. 아무튼 저번에 이어서 부주산골 증후군 수술 후기 5일째 요거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수술하고 난 뒤 5일째 쓴 블로그 내용이고요. 부주산골 수술 후 뼈에 좋은 음식에 굉장한 관심이 생겼다. 네이버 검색 결과 홍아씨, 우술, 멸치, 건자두, 아몬드, 표고버섯, 비타민 D, 콩, 싱거운 음식, 어패류, 두부, 미역, 우렁이, 개암 이런 게 몸에 뼈에 좋다고 추천을 받았고요. 방금 쿠팡으로 고추장 멸치랑 두유를 주문을 했나 봐요, 이때. 별개 이야기인데 오늘 병원 퇴원했음. 큰 대학병원에서 수술하고 연계협력병원으로 입원해서 오늘 월요일까지 총 4일 입원. 네, 이때 4일 입원했었어요. 친구 집이랑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택함. 불광역 근처 히읗 비읍 히읗 하. 연계협력병원이라 얘기 다 되어 있는 줄 알고 가는 건데 수술 후 휴식하면서 드레싱만 하면 되는데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근데 원래 이때는 몰랐어요. 엑스레이를 병원 갈 때마다 새로 찍어야 된다는 걸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때 불만이었냐면은 밥이 너무 짠 것도 그리고 방충망이 고장나서 모기가 엄청 들어오는 것도 그리고 병실이랑 너무너무 멀리 있던 화장실에 손잡이가 없어가지고 정말 개고생하면서 용변 본 것도 그리고 병원 화장실에 비누가 없던 것도 다 이해가 하지만 그 간호사분께서 어떻게 했냐면 영양제예요 이러면서 그냥 바로 놓은 거예요. 그 영양제인가 보다 했죠. 뭔가 이게 차라리 여기 글 보면 아시다시피 뭐, 체력이 안 좋아졌으니까, 뭐, 영양제를 맞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뭐, 체력이 안 좋지만 안 맞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나요, 솔직히? 근데, 닌겔 갈면서 그냥 영양제입니다 하면 자기 마음대로 놔버린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게, 그, 정말, 눈 뜨고 코 베었다고 해야 되죠? 그냥, 정말 그냥, 1초 만에 그냥 5만에 나갔어요. 그리고 밥값 계산도 잘못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밥값도 더 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이날 먹었다. 나 이날 먹었다. 이날 안 먹었다. 이거 다 체크해가지고 한 끼 비용을 돌려받았어요. 정말 이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민원 넣는다고 했는데 민원은 안 넣었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댓글 41개. 이 게시물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제게 많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다음 후기를 한번 볼까요? 2016년 10월 24일 부주산골 증후군 수술 11일차 한번 볼까요? 11일차가 맞나요? 11일차 거를 읽으면 되나요? 맞네. 부주산골 증후군 포스팅을 안 했더니 블로그 방문자 수가 뚝뚝 떨어지고 폐허가 된 것 같아서 어떻게 지내는지 씀. 그 똥 같은 병원에서 불과 100m 떨어진 메디컬 타워 전체가 병원 건물인 새로운 병원에 입원했어요. 부주산골 증후군 때문에 수술했다고 얘기하니까 보험 그래도 그 전 병원이랑 입원비, 식대 다 똑같은데 이번 당일이 이때가 제 생일이었어요. 알고 계신 건지 아니면 우연인 건지 잡채가 점심때 나왔고요. 저녁엔 미역국이 나왔어요. 아마 이거 신경 써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 든든하게 저녁을 먹었지만 족발 대짜를 사온 친구들과 1차를 보내고 그리고 친구랑 친구 언니와 함께 즐겁게 2차도 보냈습니다. 병원이 너무너무 좋아서 퇴원하고 꼭 블로그에 포스팅할 거야 하고 생각하는 중이고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이 병원에서 한 7일 정도 입원해 있는 도중 포스팅하면 혹시나 또 뭐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무서워서 안 했는데 병동 와이파이가 고장 나가지고 좀 그랬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 이후로는 이제 제가 퇴원을 하고 난 뒤에 쓴 그
퇴원을 하고 난 뒤에 쓴 게시물이 있을 거예요. 네, 부주산골 증후군 수술 2주 실밥 뽑으러. 오늘 수술한 대학병원에서 실밥 풀었습니다. 대기 중 바로 옆침대 아저씨는 다리를 많이 다치셨는데 보조개 차고 입원 충분히 안 해서 관절염 걸리는 거 감안하고 다음 주에 수술하기로 하심. 의사쌤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리고 드레싱할 때 가끔 봤지만 올만에 만난 나의 발, 부주산골 수술 후 사진, 혐짤 주의, 매니에랑 실밥 뽑았어요. 아, 멍이 되게 많이 들어있었구나. 아우, 굉장히 아팠겠다. 괜찮니? 괜찮니? 과거의 나야? 너무 아파하지 마. 지금은 괜찮다고. 꼬맨실 쫙 당겨서 너무 아프게 뽑은 후 빡빡 아주 세게 닦으시고는 예쁘게 아물고 있다는 인턴 의사쌤의 말. 자기가 해서 예쁘게 잘 아물었다고 하시는 츤데레 아니 그냥 차가운 인턴 의사쌤. 의사쌤께서 부주산골 상해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이거는 선천적인 거고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하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더 이상 저는 이제 보험에 미련 갖지 않기로 했어요. 또 선생님 그럼 한 달 뒤에 깁스 풀면 잘 걸을 수 있나요? 걷는데 지장 없는 거죠? 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의사쌤이 그건 풀어봐야 압니다. 발가락이랑 앞뒤꿈치로 딛고 뒤쪽은 최대한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하셔가지고 흰색 통깁스로 땅 바꾸고 또 조각칼로 맞춤 슬리퍼처럼 발가락 부분도 예쁘게 디자인을 또 해주셨어요. 지금 여기 가운데 여기 보이시죠? 요 부분. 그리고 한 달 뒤에 풀고 또 사진 올릴게요. 왼발 조심하며 한 달을 보내보자. 왼발 조심하며 나와 함께 한 달을 보내보자. 이러고 이제 수술 2주차 후기를 올렸었네요. 귀엽다, 귀여워. 부주산골 증후군 수술 후 꿀팁. 첫 번째, 목발. 완전 오랜만에 글을 쓰는 것 같아요. 목발 사용 꿀팁. 부주산골 증후군 수술하고 나서 한 달 넘게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하는 동지인 목발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요. 목발을 짚을 때는 체중의 대부분을 손목이 지탱하기 때문에 손목에 많은 힘이 들어간답니다. 유유. 꼭 손목 돌리기 운동을 해서 또 다른 부상을 방지하세요. 한 번 더 강조! 겨드랑이에 닿는 부분에 모든 체중을 실른다면 몇 번 짚지도 않았는데 너무너무 아플 테니 꼭 손목과 손바닥 부분에 체중을 싣고 디드세요. 정말 글을 못 썼네요. 아무튼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세수하거나 양치할 때는 어떡하죠? 겨드랑이에 목발을 짚어놓고 쓰실 때 목발이 너무 얇으면 겨드랑이가 너무 아프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 약국에서 붕대를 구입하시거나 드레싱하고 남은 붕대를 모아두셨다가 붕대를 감아두세요. 자세한 방법은 영상으로 첨부함. 훨씬 안 아플 거예요. 그럼 오늘 부주산골 증후군 수술 준비물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뭐라는 거야? 목발에다가 이렇게 붕대를 감아 놓으면은 겨드랑이가 훨씬 안 아플 거라며 제가 꿀팁 영상을 올렸었네요. 세수하거나 양치할 때는 어떡하죠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았네요. 세수하거나 양치할 때는 그냥 아프라는 얘기였나 봐요. 답을 왜 회피했지? 암튼 2번 준비물. 또 과거사를 또 얘기하네요. 작년 12월을 삐끗한 발목, 숨겨져 있어 잘 몰랐던 부주산골 증후군이 발병해 올해 10월 13일까지 고생하다가 수술 후 지금은 통깁스한 상태로 놀고 먹는 수지입니다. 이때는 제가 이름을 수지라고 했네요. 정형외과에 혼자 목발 짚고 입원하러 갔을 때 챙겨갔었던 물건들과 보호자 없이 부주산골 증후군으로 수술을 앞둔 이웃님들을 위한 작은 팁도 소개하겠습니다. 수술하고 난 뒤 입원할 때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고고고! 부주산골 수술 전, 수술 후 입원 준비물. 아래 나열된 물건들은 모두 챙겨가는 걸 추천하며 제가 유익했던 순위대로 별을 더더더더 추가하겠습니다. 진한 글씨로 표시된 것은 더 추천한다는 의미. 폼클렌징 or 비누. 폼클렌징. 샘플이 많다면 샘플로만 챙기는 걸 추천. 앞으로 챙겨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칫솔과 치약과 물컵! 물컵 진짜 필수임. 유유. 목발 짚고 불편한데 손으로 물 떠서 양침물로 헹구다가 넘어질 뻔해서 바로 구입했음.
이거 약간 커피컵 이런 거 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손잡이 있는 게 좀 편하긴 하죠. 샴푸랑 린스. 매일 샤워를 하는 현대인들의 필수품. 린스하면 하루라도 안 감으면 머리 너무 떡져서 그냥 샴푸만 했지만서도 병문안 올 친구들의 눈을 생각해서라도, 아니 날 위해서라도 정말 정말 필요해요. 필수템. 샴푸 꼭 챙기세요. 수건 넉넉하게 7장 정도. 세안하고 난 뒤 수건 매일 빨아서 써야징 하면서 한 장 챙겼는데 목발 짚고도 물론이고 화장실 변기에 1분만 앉아있어도 부주산골 수술한 발 쪽에 피가 다 쏠려가지고 수건 빨아서 쓸 시간 따윈 없으니까 수건 매일 바꿔 쓰시는 분들은 무조건 7장 그 이상 챙기세요. 그리고 5번째, 휴지랑 물티슈. 정말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어요. 이거는 물티슈, 휴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물티슈는 씻기 귀찮을 때 눈곱도 떼고 밥 먹고 이제 밥상도 닦아야 되고 간단한 청소할 때도 쓸 수 있고 정말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이때 수지가 적었네요. 자, 6번째, 수저 세트. 일회용으로. 지구야 미안. 수술 후 처음 입원한 그 병원에서는 첫날 수저 세트 한 번 주고 그 뒤로는 알아서 씻었어야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일회용 수저들을 좀 챙겨가면 병문안 와서도 그 병문안 온 사람들이랑 같이 뭐 나눠 먹을 때도 요긴하게 쓸 수 있으니까 챙겨가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7번째, 책이랑 취미용품. 정말 심심해요. TV랑 스마트폰보다는 책을 읽는 게 더 좋으니까. 그리고 앉거나 이제 한쪽 다리를 올리고 있어야 돼서 앉거나 누워서 할 수 있는 취미용품을 가져가시면 심심치 않게 보낼 수 있어요. 이때는 2016년이라서 유튜브가 아직까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추천했는데요. 지금은 휴대폰 충전기와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은 그냥 뭐 유튜브 대항해 시대 하죠. 유튜브를 다 보죠. 넷플릭스가 있잖아요, 또. 자, 휴대폰과 휴대폰 충전기 말 안 해도 별 5개 줬고요. 스킨 로션 등 개인 화장품 별 4개 말 안 해도 2번째. 그리고 물병. 500ml 정도 뚜껑 잘 닫히는 2개 정도가 있으면 딱 괜찮은 것 같아요. 1.5리터나 2리터짜리 있어도 목발 짚고 이제 가면 손이 없으니까 못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500ml짜리 보틀 2개를 챙기는 걸 정말 추천합니다. 그리고 슬리퍼. 삼선 슬리퍼 추천. 운동화가 편하시면은 운동화 신으셔도 되긴 하는데 끈 묶거나 뭐 그러기가 좀 불편하니까 삼선 슬리퍼 추천합니다. 그리고 속옷도 넉넉하게 7장 정도, 12번째 속옷 넉넉하게 7장 정도 챙기세요. 보호자가 없으면은 씻어서 입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솔직히 위아래 뭐 브래지어나 팬티 이런 거 하루에 한 번씩 다 갈아입잖아요. 근데 서서 한 장 한 장 빨 수 없으니까 그 한꺼번에 이제 집에 뭐 보호자가 와가지고 나 속옷 좀 빨아다 줘, 세탁기 좀 돌려다 줘 하더라도 한 7장 정도 넉넉하게 챙기면은 뭐 땀나서 더워서 갈아입더라도 확실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3번째, 반팔 티셔츠 2장 이상. 이제 추울 때 환자복 안에 입을 수도 있고 목발 짚고 씻다 보니까 환자복도 이제 젖을 수가 있어요. 목발을 짚고 씻다 보니까. 그래서 2장 정도 챙겨가면 딱 좋고요. 저는 키가 작아가지고 세면대에서 세수할 때 맨날 목 부분이 다 젖어가지고 이게 옷에서 쉰내도 나고 또 간호사님한테 하루에 한 번씩 막 바꿔달라고 하는 것도 좀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티셔츠 입고 씻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것만 입고 지냈던 적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자, 14번째, 옷걸이. 보통 병실에 있지만 옷걸이 꼭 챙기세요. 병실에는 빨아놓은 속옷과 수건을 널어서 걸어서 말려놓을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한두 개쯤 챙겨간다면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번째, 통 넓은 바지. 별이 몇 개인가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네. 수술하고 반깁스 후 퇴원할 때도 입어야 되고 수면 바지보다 통 넓은 걸로 챙겨가세요. 통이 너무 좁으면 벗을 때 잘 안 벗겨지거나 입을 때 힘주면 수술한 곳이 너무 아프고 없으면은 그 바지를 찢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용 바지 넓이 같은 엄청 통 넓은 바지 있죠. 그런 거 되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16번째, 방수용 속이 비치지 않은 작은 크로스백.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목발 짚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들 수가 없죠. 나중에 친구 보고 가져다 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전까지 세수하러 갈 때 물컵 안에 칫솔 치약 넣고 입으로 물고 목발 짚고 가고 막 이랬는데
속옷 씻은 거 수건에 싸서 입으로 물고 목발 짚고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크로스백 작은 거 방수유 되는 거나 뭐 좀 젖어도 금방 마르는 거 있죠? 그런 거 하나 챙겨가면은 너무너무 편해요. 혼자 입원하면 침대에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 일이 생각보다 적어요. 크로스백 강추염이라고 제가 적었네요. 그리고 굉장히 기네. 부주산골 수술 후 팁! 물 떠올 때, 목발 짚고 물 떠올 때는 환자복 상의 주머니에 500ml 물병을 넣어가면 좋잖아요. 화장실과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자리 배정받기. 냄새가 좀 나더라도 그게 편해요. 목발을 짚더라도 수술하지 않은 발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리고 부주산골 수술 후 꿀팁. 세 번째. 샤워할 때 보조의자에 앉아가지고 한쪽 벽에 수술한 다리 걸치고 이제 샤워를 하면 돼요. 이거는 정말 그 발이 젖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벽에다 올리고 땅바닥에 거의 눕다시피, 의자에 눕다시피 해서 샤워하면은 샤워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조 가방, 크로스백 적당한 크기 하나 들고 가며 목발 짚고 물도 떠올 때 좋고 세면용품 챙겨 다닐 때도 너무 편해요. 상의에 주머니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5번째, 혼자 입원하신다면 모든 걸 백팩에 넣고 가세요. 숄더백이나 크로스백에 다 들어가지도 않겠지만 무게중심 잡기도 훨씬 편하고 두 손과 어깨가 자유로우니까 혼자 태어날 때도 용이해요. 입원 준비물이라는 게 딱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제가 입원했을 때 쓴 거랑 있으면 좋은 것들 넉넉하게 정말 여러 가지로 써봤어요. 저는 2번째 병원에서 일주일 입원했을 때 수건 한 장과 속옷 2벌로 자주 빨아 했었는데 정말 할 짓이 못 됐어요. 그리고 발에 피가 몰리고 빨래할 때도 균형 잡기도 힘들고 수술하지 않은 발이 너무 무리가 가가지고 그때 이제 깨달은 거죠. 모든 걸 넉넉하게 챙기세요. 퇴원할 때 옆에 주고 오거나 버리고 오더라도 혼자 입원했을 때 생필품이 여유롭지 않으면 정말 서럽거든요. 간단한 수술이라 보호자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어요. 첫 수술과 입원이세요? 지금 유튜브 영상 보고 계시는 여러분, 첫 수술과 첫 입원이세요? 누군가가 보호자를 해준다고 하면 냉큼 고마워 라고 하세요. 부주산골 증후군으로 수술하시는 모든 분들과 보호자 없이 입원하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안녕. 그리고 요거 옛날에 했던 그 사진들 올렸었네요. 가방 빵빵한 거 막 뭘 저렇게 챙겨갔니? 혼자 입원이라면 누군가가 물건 갖다 주기 먼 곳이라면 넉넉하게 챙겨갑시다. 끝. 자, 이거는 불광역에 있는 성노가 정형외과로 그거를 추천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딱히 추천하지 않습니다. 부주산골 증후군 수술 후기 49일째 10월 13일 수술 반깁스하고 2주하고 바로 통깁스했다가 11월 23일에 풀었습니다. 사진은 통깁스 한 달 후 풀었을 때 사진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깁스 풀고 2분 뒤. 어머, 다리에 때 보이시나요? 지금 다리 부은 거 보이시나요? 부주산골 증후군 수술 후 통깁스 푼 사진. 내 시점. 어머. 확실히 그 깁스하면 다리가 얇아진다더니만 내 다리에도 해당되는 거 보면 확실함. 가방에 갈아입을 청바지는 챙겨갔으면서 신발 한 짝은 안 챙겨갔다. 깁스도 안 한 발에 깁스 신발 신고 목발 한 채 신촌, 홍대 휘젓고 다님. 의사쌤이랑 상담 내용. 별일 없으셨죠? 네. 오늘부터 목발 없이 걸어 다니시고요. 흉터가 피부가 얇아서 찌릿찌릿하니까 살살 문질러줘야 해요. 마사지, 찌릿찌릿 마사지 해줘야 흉터가 없어져요. 네. 딛고 걷고 하는 거는 다 하셔도 되고요. 뛰는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뛰는 거는 한 달 있다가. 목발 안 짚으셔도 되고 일상생활 다 하시고 목욕도 다 하시고. 아파도 그냥 걸어요? 처음에는 불편한데 자꾸 걸어야지 좋아져요. 흉터에 바르는 약 드릴 테니까 거기다 바르세요. 지금부터 하지 마요, 목발? 네, 처음부터는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걸으세요. 라고 대화를 했었고요. 당일 깁스 푼 후 거의 앉아서 놀긴 했지만 신촌에서 불광까지 버스 타고 집까지 걸어와서 다리 보니까 찬바람 맞아서 때가 다 일어났어요. 씻기 전. 대박이죠. 이거 다른 사진도 있었는데 블로그 그 구독자나 블로그 그 조회수 떨어질까봐 제가 삭제했습니다. 조교 정말 1시간을 때를 밀었어요. 1시간을. 손으로 밀어도
쌀벌레 수백 마리가 밀려 나오는 모습이, 그리고 미끌미끌한 코팅된 발바닥 쪽은 다 밀지도 못하고 다음날 밀기로 했어요. 그날 때를 다 못 밀었어요. 너무 심해가지고. 그리고 뽀송 아가발 자기 밑에 하지만 발바닥 아직 밑에는 때 아직 있다는 거. 하지만 요 부분은 아직 아가발이라는 거. 어 때가 아니고 껍데기인데 제가 그냥 뗀 줄 알고 막 뜯었다가 막 아파하고 막 이랬던 것 같네요. 부주산골 증후군 수술 후 통깁스 푼 사진. 때 다 밀고 혹시나 싶어 뗀 줄 알고 잡아당기니까 아픔. 뽀숑뽀숑. 수술한 지 49일인 지금은 잘 걸어다니느냐? 유카타 입은 일본 아낙네들처럼 걷는다면 티가 나지 않지만 평소 걷던 보폭으로는 못 걷는다. 그래도 하루하루 더 잘 걸어짐. 계단 내려올 때 지하철 봉이나 손잡이는 필수로 잡아야 된다. 세라밴드 같은 걸로 발목 운동을 하루에 30분씩 해준다면 좀 더 빨리 나을 것 같다. 통증 없이 걸을 때의 동영상. 계단 올라갈 때. 계단 올라갈 때 귀엽네요. 계단 내려갈 때. 잡고 내려갔어야 됐어요. 아, 내려갈 때가 힘드네요. 왼발로 쾅쾅 하다가 또 다치죠.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젊은 사람이 왜 다리를 덜지 하는 눈빛 피하는 법. 첫 번째, 스마트폰에 정신 팔린 척 하면서 걷다 보면 천천히 걷게 되니까 그런 눈빛을 피하게 되고요. 생각에 잠긴 척 하면서 걷거나 옆에 지나가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손녀, 손자인 척 비슷한 속도로 걷기. 정말 남들을 의식했네요. 자, 네 번째. 슬리퍼를 신고 질질 끌며 걷는다면 다리 아픈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횡단보도 초록불이 얼마나 빨리 끝나는지 버튼 누르면 신호 바뀌는 걸로 교체해라. 최소 40초로 해줬으면 좋겠다, 유유. 등 뒤로 시내버스 스쳐 지나갈 땐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암튼 부주산골 증후군 수술 후 49일째 되는 한 후기 끝. 자, 일단 요까지 영상 하고 다시 또 이어서 올리겠습니다. 부주산골 증후군 수술 후기 49일째까지 끝!